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일부 통과됐다는 소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회에 정무위원회 통과가 됐다고 하고요. 이제 관련 단체에 좀 이견들이 많이 있나 봅니다. 이게 무엇이 화두인지, 그리고 보험 가입자인 우리에게는 어떤 중요한 지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은 없고 이견이 많은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기사들 보고 종합해서 한번 제 의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있고 서로 의견 대립도 많이 있나 봐요. 이제 그만 지끈지끈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사라지나 라는 거예요. 앞으로 종이 서류 이제 없이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6월 15일이에요.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병원을 가서 종이의 서류를 받고 그걸 보험회사에 팩스로 전달을 하든 아니면 앱에 입력을 하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냥 전산화 처리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 특별히 바뀌는 게 없어요. 종이로 내던 거를 내가 신청만 하면 병원에서 그 내용이 보험회사로 자동으로 가서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가 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한테는 편한 거죠. 사실 저만 해도 지금 보험금 청구할 게 몇 개 있는데 이게 귀찮거든요. 서류도 떼야지 또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지. 그래서 저처럼 불편해서 청구 안 하는 보험금 액수가 상당하니까. 그리고 종이 서류가 얼마나 많이 발급되겠어요. 수천만 명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막 한번 청구할 때마다 이런저런 서류가 다 나가야 되고 다 종이가 필요하고 그런 낭비되는 것들을 일단은 좀 간소화하자라는 나쁘지 않은 의도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보면 소비자들이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정보 전송을 요청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소비자들이 요청을 할 경우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 찾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험금 청구할 생각이 없는 경우에 그런데도 내 의료정보가 보험회사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 내가 요청할 경우 가는 거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 의료비를 지급한 뒤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같은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이거를 보험회사에 보내잖아요. 절차가 번거로워서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저는 보험금이 제법 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09년부터 법안이 계속 논의됐는데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의료계랑 시민단체가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 주장이 있어요. 현재 양쪽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전산화될 의료정보가 한 곳으로 집적되느냐 여부다. 의료계랑 시민단체는 중개기관에 이 정보들이 간 다음에 그게 보험회사로 간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중개기관으로 환자의 예민한 의료정보가 전송이 돼버리면 거기서 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뒤탈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또 현재 중개기관으로 논의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의료정보를 집적한 다음에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뒤에 또 내용도 있지만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 편 아니야? 그럼 여기에 쌓이는 정보들이 언젠간 또 정보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기관을 통해 전산화를 못 박지 말고 병원과 보험사가 1대1로 개별 계약을 맺어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좀 복잡한데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중개기관이 단순히 정보를 통과시키는 터널에 불과하다. 과도한 우려다라는 거죠. 금융위원장도 종이로 하던 보험금 청구를 전자적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중개기관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무조건 똑같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법안에도 중개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바로 파기하도록 돼 있다. 정보 집적과 용도의 사용을 못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 한번 보면 중앙일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의료기관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분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처럼 투명해지면 정부와 보험사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맞고 뭐 누가 틀리고 모르겠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한 10명 정도가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험금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정보들이 뭐 중개기관의 데이터가 다 쌓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백내장 수술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네? 근데 뭐 몇 번째 사람은 어느 병원에서 했더니 백내장 수술이 뭐 800만 원이 나왔네?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뭐 그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도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런 걸 활용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가 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도 좀 일리는 있어 보여요. 또 반대쪽으로 의료협회나 시민단체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보험사가 전산 청구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미 보험사들은 청구 정보를 ICIS, 제가 설명드린 ICPS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통해 모두 공유하고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냐? 이걸 보험 사기를 막는다고 해서 자료를 다 받아놓고 지금 보험 심사하는 데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송 대행 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데에 데이터가 쌓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쪽은 그냥 뭐 이게 뭐 어려운 거냐, 아무 단체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하지 왜 이런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데이터를 쌓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보험사들의 연합체다.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여러 회사 사장이 임원으로 있고 역대 원장들 다수는 퇴직 후 보험사 부사장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이런 기관이 공공적 기관이라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또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험 가입자한테는 당연히 편리해지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일단은 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어차피 지금도 보험금 청구 내역은 뭐 우리가 종이로 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들 이미 보험사 간에 다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줘요. 뭐 이거 일반 보험으로 안 됩니다. 유병자로 가야 됩니다. 이거 고지하세요. 이미 다 오픈돼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고지 의무 확인하는 용도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종이로 가든 전자적으로 가든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데이터를 악용하지 않는다면. 또 보험개발원이나 심평원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지급하는데 방해하는 용도로 쓰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인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정보가 보험사나 중개기관으로 넘어가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이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험금 청구를 안 하면 보험에서는 몰라요. 보험금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우리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제가 보험금 청구도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런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아직 보험 가입할 게 남아있는데 괜히 보험금 받았다가 보험 가입에 거절되거나 뭐 부담보되거나 할증되거나 유병자로 가거나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보험 가입할 거 다 가입하기 전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계속 드리죠. 근데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들이 전산에 대해서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은데 혹시나 이렇게 간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정도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뭐 어떤 게 맞아요 그렇게 딱 말씀은 안 드려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고 이제 통과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자. 오늘 그 정도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